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학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의거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첫째,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둘째,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셋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및 재난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철도 운임과 통행료 감면, 기부금 확인서 발급은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며 민방위 교육 면제 제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아니라 해도 재난재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의 통행료와 철도 운임 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통행료 감면용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입구에서 통행권을 수취합니다. 이후 출구에서 통행권과 자원봉사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 처리됩니다. 선지불한 통행료는 통행료 영수증과 자원봉사 확인증을 지참하여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하면 환불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 납부 후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입구에서 하이패스를 통해 진입합니다. 이후 출구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해 진출하며 통행료를 납부합니다. 환불 과정은 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원봉사 확인증과 전자카드 지불 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통행료 감면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진출입 요금소가 지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자의 철도운임 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 창구에서 발권하는 경우 현장에서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증을 지참하면 즉시 운임이 감면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고 복귀할 때의 자원봉사 확인증을 역 창구에 제출하면 환불 처리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발권의 경우 승차권을 예매한 후 복귀 시 역 창구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운임이 환불됩니다. 먼저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고 복귀 시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열차 이용 운임에 대한 사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자원봉사 확인증을 지참한 개인, 즉 도로공사나 코레일, SRT 철도회사의 회원 본인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확인증에 기재된 봉사일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내에 발권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 확인증은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센터가 현장에서 발급한 자원봉사 확인증만 인정되며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후 자원봉사 활동 확인증을 현장 또는 사무실에서 활동 당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 확인증을 통해 통행료와 철도 운임 감면을 받고 통자단은 자원봉사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하며 보관 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주의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파기합니다.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급 양식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만 시행될 경우 양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자원봉사 확인증은 보관용과 발급용을 함께 작성하고 발급용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합니다. 어느 지역의 재난수습복구 자원봉사인지를 기입하고 자원봉사자의 정보란에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차량 번호가 포함되어 해당 확인증이 정확한 자원봉사자 개인에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련된 정보는 자원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이 포함되어 어느 요금소를 이용해야 감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발급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자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도 운임 할인만 시행될 경우 자원봉사활동 확인증 발급 양식은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나 철도 운임 할인을 위한 적용 대상 내용에 적용 가능한 영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철도 운임 할인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발급 정보와 자원봉사자 정보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표시되며 철도 운임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내용이 함께 명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기부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과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근거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실시한 후 특별재난지역의 지자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하고 이를 자원봉사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면 기부금이 인정됩니다. 기부금 인정 범위는 총 봉사일수에 8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봉사일수가 소수점인 경우에는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총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소요되는 유류비와 재료비 등 직접 비용도 기부금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발급 주체는 특별재난선포지역의 지자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기부금 확인서 발급은 다른 절차이며 타지역 센터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 지원을 간 경우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모집한 센터가 진행하고 기부금 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센터나 지자체가 발급합니다. 기부금 확인서 발급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일괄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활동 종료 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서식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에는 기부자, 즉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자원봉사 영역 제공 내용에는 자원봉사 시간의 총 봉사시간을, 자원봉사 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환산일수에 1일 8만 원을 곱한 것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기부금 확인서는 추후 국세청에서 발급 결과를 요청해 올 수 있으므로 기부금 확인서 발급 대장을 작성하여 내부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재해 응급 대책 및 복구 활동에 참여를 통한 민방위 교육 면제 제도 안내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해 응급 대책 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제도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근거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방위대 감독기관으로 정부24 방문 등을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리 민방위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며 직장 민방위대원은 소속 직장의 민방위 담당자가 확인서를 취합하여 직장 소재지 기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은 개인이 직접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 담당 부서는 내부결제 절차를 거쳐 승인한 후 세월 행정 시스템에 면제 사항을 입력합니다. 재해 응급 대책 복구 활동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원봉사 확인서를 통해 동일한 절차로 민방위 교육 면제가 처리됩니다. 자원봉사 확인서에 기재된 인정시간이 연차별 교육 이수시간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에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며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 인정과 함께 연차 상향이 가능하며 이는 다음 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종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단의 운영 종료 기준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 이재민의 피해 상황, 복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후속 조치로는 종합보고서 작성, 시스템 등록, 포상, 감사 서원 발송, 홍보, 교육 및 훈련이 포함됩니다. 단장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 인원, 참여 단체, 미담 사례, 평가 결과,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원봉사 실적이 시스템에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며 누락된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포상 추천 요청이 오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 경력, 내용 등을 종합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단체 중 투입 인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주요 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명의의 감사 서한을 발송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미담 사례 등 발굴, 언론 홍보를 시행하며 평상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평가를 하는데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관련 단체, 지자체 자원봉사 및 재난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백서에 반영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피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관계 회복과 문화 복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 외에도 일상의 재난 예방과 대비 또는 재난 발생 이후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 이후 회복 지원 활동 사례로는 피해 주민의 안부 묻기,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피해 지역 공공공간 개선 활동 등이 있습니다. 피해 주민 안부 묻기의 경우 재난 발생 직후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 후 지속적인 관심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또한 먹거리와 물품 지원을 병행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사례로는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반찬을 지원하거나 피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문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피해 마을의 일상공간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와 피해 주민들 간에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례로는 웃음치료, 예술공연, 공예활동, 미용, 손마사지, 돋보기 맞춤 등의 다양한 활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 공공공간 개선 활동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실내 정원을 만들며 일상 공간에서 원예 치료를 도모하기도 했으며 피해 공간이 복구된 후에는 마을 정원과 꽃길을 가꾸고 벽화를 그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 사례로는 폭염 대비 재난 약자 지원과 재난관리 인프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폭염 대비 재난약자 지원의 경우에는 임산부를 위한 폭염 대응 키트를 제작하여 보건소를 통해 나눔하기도 하고 시장 노점 상인과 같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수와 화채를 나누고 폭염 대응 키트를 나눕니다. 더불어 노후된 선풍기를 사용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선풍기 교체 활동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인프라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기록을 관리합니다. 또한 하수구와 빗물바지를 점검하고 청소하는 활동을 실시하며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앱을 통해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행정에 전달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집행 절차의 첫 번째는 재난 관련 기금과 지원 사업비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도 지자체 구호 업무 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평상시 예방적 용도로 사용되며 그 예시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운영, 재해구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구호 관계자 교육 훈련,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금 편성은 시도가 매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관내 시군구로부터 연간 재해구호기금 활용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금 운용관은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매년 8월 중 시군 구 수요조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지출 계획에 최대한 반영합니다. 이때 경비 성격에 따라 시도 직접 집행 또는 시군구 교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 직접 집행 기금의 경우 기금 소관부서는 집행품의서를 작성하고 기금 운용관은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후 기금 소관부서는 집행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를 보관합니다. 시군구 교부 집행의 경우 기초부터 시작하여 광역 단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광역에서 수립합니다. 이후 자금은 광역에서 기초로 교부되며 기초에서는 자금을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집행이 완료되면 기초는 정산 서류를 광역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빙 서류가 보관됩니다. 재난 발생 시 구호 비용의 용도 예시로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심리회복 지원,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구호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급식 등이 있습니다. 재난 시 구호 비용은 소요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매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재해구호 비용으로 사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금액은 재난 발생 빈도, 구호 비용 집행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매년 법정 적립액의 10% 이상 편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구호 비용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는 피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구호 비용을 산정한 후 이를 시도에 지원 요청합니다. 이때 자원봉사 부서에서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에 재난 자원봉사 관련 비용 산정 및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사전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도는 시군구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즉시 시군구로 교부 조치를 취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변경 내용, 금액 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재난구호지원사업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대상은 이재민 구호활동과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기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과 구호활동 등 계획을 작성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교부 결정은 시도지사가 작성한 재난구호 지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 발생 후 이재민 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 후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합니다.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국고보조금 자금이 배정되어 송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난구호 지원 사업의 예산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난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의 급식, 간식, 목욕, 세탁, 현장 숙박에 필요한 텐트, 침구류 등 생활 필수품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둘째, 재해구호 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비용입니다. 셋째, 재해구호 자원봉사자를 위한 재해구호 훈련 및 워크숍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KRMS는 재난 발생 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시도, 시군구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현황을 관리하고 응원, 동원이 가능합니다. 그중 인력관리 기능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의 사용 대상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유관기관들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재난자원봉사활동 유관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 부서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평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 정보 입력은 시스템 가입이 완료되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는 기준정보관리, 재난관리 인력 메뉴를 통하여 소속된 인력 정보를 기입하고 만약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작업으로 현행화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운영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록 전 재난 아이디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동원명령 제어, 재난정보, 재난정보 목록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등록된 재난정보가 없으면 등록 작업을 진행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록은 동원명령 제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목록에서 볼 수 있으며 만약 집결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비축시설을 생성합니다. 이는 기준정보관리, 비축시설, 등록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일감 등록은 자원봉사를 수행해야 하는 일감을 동원명령 제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일감 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적 등록은 등록된 일감에 대해서 수행한 실적을 등록하는 것으로 동원명령 제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자원봉사 투입 인력 현황. 자원봉사 투입 신규 등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적 확인은 일감 등록 상황 및 매칭된 인력 정보를 조회하며 동원명령 제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 현황 및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MS 시스템 사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교육으로 안내됩니다. 시스템 활용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 교육을 통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의 부록으로 수록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 자원봉사활동 대응 매뉴얼, 중대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이러한 내용도 매뉴얼을 통해 학습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2에서 139페이지에는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수록되어 있으니 우리 지역의 재난 대응에 어떤 부서와 기관, 단체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